오늘 이제 종강 수업입니다. 종강 수업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좀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시판 만드는 거. 게시판만, 우리 교재도 보면 게시판 만드는 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만 설명을 해놔서 이 책 가지고는 사실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붙어지면, 재미가 붙어지면은 어려운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소스를 잠깐 보면은요, 기존의 소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제가 완성된 걸 가져온 거고, 하나는 이 책에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드, 캡, 뭐 갤러리,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하는 난 그때 하나 더 만든 거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인덱스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렇게 여기서 훈장 소개 만들어서 훈장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폴렛 디자인이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를 가지고 제가 작업한 거예요. 근데 여기 메뉴가 5가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홈 눌러도 5개 나와야 되고, 갤러리 눌러도 5개가 나와야 되고, 문의사항 눌러도 5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소스는 즉 여기죠. 여기 인덱스, 인트로듀스, 갤러리, 보드, 캡이라고 하는 5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5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되죠. 요 그림이 뭔지 아시죠? 어느 그림이냐면은 여기 있는 5가지 이 그림이죠. 예. 이 그림이 어디에도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어디야? 문의사항 눌러도 문의사항에도 똑같이 5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하나 수정이 되면,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캡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죠. 훈장 소개라고 하는 날을 하나 더 넣었는데, 여기 훈장 소개라는 걸 넣었는데, 이 부분이 하나 추가됐으면, 추가된 부분이 여기 있는 board.html이나 또는 gallery.html이나 introduce.html 소스 안에도 그대로 훈장 소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만이 메뉴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다 집어넣어야죠. 근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게시판을 제가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공부방 게시판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게시판에 가보면 공부방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고요. 게시판에 가면 모바일 자료실이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HTML 문서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 화면이 들어가는 HTML 문서가, 여기는 지금 5개지만 제가 완성한 거는요, 보세요.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5가지냐? 갤러리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2번째 갤러리도 있고, 3번째 갤러리도 있고, 4번째 갤러리도 있고, 갤러리가 만약 10개가 있으면 이 초기 화면도 10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쟤는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쟤는 하나를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CSS를 링크 걸듯이 쟤도 이렇게 뭔가 하는 방법. HTML 문서니까. HTML 문서기 때문에. CSS 같으면 그냥 CSS 링크만 걸어서 붙여봐 오면 되는데, 여기는 HTML 문서니까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게시판 자료실이 지금 여기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 2번, 3번에서 10개 게시판 문서가 다 여기는 방북, 제가 방북이라고 써놨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PC 정비실이니까 방 PC, 이것도 하나의 문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얘가 들어가고 저기도 제가 들어가고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예요. 제 실제 초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모바일용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면 보세요. 에듀피아 안에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요거는 에듀피아 눌렀을 때 들어가는 내용이죠. 헬스에 들어가면 6가지가 있고요. 포탈에 들어가면 5가지가 있고, 뭐 노티스는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메일 쓰기 색깔을 내가 하얀색을 쓰고 싶어. 지금은 회색인데 얘를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문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들어가도 하나, 둘, 셋, 넷, 5, 6개.
근데 여기 재난 대비에 들어가면 홍수라는 걸 눌렀을 때 홍수에 나오는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태풍 누르면 태풍에 관한 여기에도 또 이 문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 색깔, 여기 전화 걸기 관한 글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얘만 빨간색이 아니라 다 여기도 빨간색이어야 되고 저기도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HTML 문서가 240개거든요. 240개를 동시에 다 바꿔야 돼요. 색깔 한번 바꾸려 그러면. 그래서 무작정 늘리면 안 되고요. 미리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건지 노란색을 할 건지를 미리 맞춰놓고 해야지. 아차, 이 글자 바꿔야지. 그러면 얘 하나 바꾸는 게 아니잖아. 다 뜯어 고쳐야지. 그렇죠. 근데 안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안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저 홈페이지는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 화면 있죠. 위에 화면. 얘하고 아래하고 따로 놀죠.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한 교재 자료를 누르면 교재 자료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모바일 자료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별도의 창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바일 자료실 클릭하는 순간 그게 아래 창에 뜨게끔, 프로그램 자료실 누르면 아래 창에 뜨게끔 명령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래 문서 따로 윗동네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러면 수월하죠.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요. 홈페이지를. 이게 프레임이에요. 위 프레임, 아래 프레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따로따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안 만들고 지금은 한 집 구조로 만들어서 다락 구조처럼. 겉으로 볼 때는 한 집이야, 한 집. 안에 들어가서 나누던 말들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윗집 아랫집 따로 노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메뉴를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만 하나 고치면 돼요. 밑에 건 상관없어. 여긴 빈 창이야, 빈 창. 그냥 클릭하면 나오게끔 하는 것 뿐이지, 윗동네 따로 아랫동네 따로 있으니까는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예. 오히려 수월하죠. 오히려 수월해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부담감은 사실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 바꾸는 거, 이거 이제 그 introduce.html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그림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무슨 그림이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다 그림을 넣으시면 돼요.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미지 폴더에 있는 얘를 한번 넣어볼까? P 이미지에 있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동그란 거잖아요. 얘는 동그란 그림이니까 동그란 그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시죠? 그냥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를 투명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포토샵을 할 줄 모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려 놓으시면 되죠. 근데 보니까는 보세요. 지금 이 그림 3개 중에 가운데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글자가 밀려나가 버렸죠. 얘가 창이 좀 줄어들면 상관이 없어요.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모르지만은 창을 크게 해놓으면 세 가지가 나란히 보여야 되니까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왕에 뭐 바꾸는 김에 다른 그림으로 싹 다 바꿔버릴게요. 여기는 6번 그림으로 바꾸고, 여기는 2번, 3번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림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보기는 좋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폴렛 디자인의 미래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말이 있고 여기는 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가 P예요. P. 제가 여기다가 P
하고 슬래시 P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예, 나름대로 기록을 합니다. P가 문단이잖아요, 문단. 예, 여기는 지금 파라라고 하는 예, 파라미터 뭐 파라라고 하는 클래스를 줬는데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나 보세요. 이게 지금 글자 양이 적어서 그런데 제가 글자 양을 좀 늘려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한 동네, 두 동네, 세 동네. 만약에 얘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하나 4개 문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줄어들면은 따로따로 보이긴 합니다. 따로따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2개 정도만 해라 이거지. 2개 정도만. 2개 정도로 해놓으니까 예, 보기 좋게 이제 2문단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제 문단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는 만큼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고쳤어요. 이 부분이 여기 카피라이트 해갖고 뜬 부분이죠. 여기 다 소문자죠. 카피라이트, 폴렛 디자인, 블로그, 얼마 어쩌고 리저브 되었는데 다 대문자로 갔어요. 요거는 CSS에서 예, CSS 얘를 대문자로 바꾸는 명령을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 앰퍼센드 카피는 앰퍼센드 카피 세미콜론은 뭐냐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동글뱅이 C 동글뱅이 C 동글뱅이 C 뭔지 알죠? C에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예, 이제 저작권 마크잖아요. 카피라이트 예. 그러니까 요 명령을 좀 아셔야 돼요. 저작권 마크고요. 잠깐만요. 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그런 그림을 어디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특수기호에 관한 거 이거죠. 이거 이런 특수기호 있죠. 예, 이런 특수기호에 관한 것도 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읽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빈칸을 집어넣을 때는 앰퍼샌드 NBSP 세미콜론 이게 빈칸이에요. 왜냐면 스페이스바를 막 이렇게 누르면 빈칸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HTML에서는 하나만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를 10개를 쓰면 뭐가 되죠? 빈칸 10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빈칸 10개예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잔뜩 쓰면은요 한 칸만 인식해요. 불편해요. 안 돼요. 불편한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푸터 영역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치실 거라면 그러니까 전체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정민 거를 내가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그럼 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갤러리도 바꿔야 되고 문의사항도 바꿔야 되고 홈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면 미리 계산을 해서 한 세트를 먼저 바꿔놔야지. 그 다음에 걔를 고치면 걔를 또 복사해서 또 만들면 되죠. 그러면 2번 다시 얘는 안 고쳐도 되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에 사용했던 HTML 문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 부분을 다 뜯어 고친다고 생각하면 번거롭죠.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딱 잡았으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갤러리 하나에다가 맞다 여기를 고쳤어. 그러면 이제 2번 갤러리 구조는 1번 갤러리 구조랑 똑같이 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림만 바꾸면 되잖아. 어차피 그림은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밑에 건 안 바꿔도 되잖아. 복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드릴게요. 만약에 그림 이거 그림 좋다. 이 그림을 만약에 내가
페브 아이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정확히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정확히 자르는 방법은 그냥 대충 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대충 눈대중으로 정사각형처럼 보이면 이렇게 자르는 거지 뭐. 이렇게 원본 크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볼게요? q.jpg라고 써볼까? 그냥 1.jpg라고 쓸까? 1. 그럼 어디 갔나? 1점 여기 들어갔네. 그렇죠. 934에 894니까 대충은 안 맞았지만,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얼마로? 크기 변경에 들어가서 16에 16으로 이렇게 16에 16으로 덮어 쓰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럼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 그 페브 아이콘 일로 가져가 볼게요. 요 이름을 자 지워버릴게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됐겠지. 자 그러면 이게 플랫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제가 F5번 키 눌렀더니 이제 이거로 그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술 공부하시는 분 같으면은 요렇게 해갖고 미술 뭐 유명한 화가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올려놓으면 좋겠죠. 예. 근데 선생님 왜 두 번 하세요? 한 번으로 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거? 그냥 사진 그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예. 크기 조정해서 예. 사진만 하시지. 그래도 되죠. 예. 이제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여기 들어가서 크기 변경하고 공과정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앞에 게 필요 없잖아요. 이미 이거는요 나와 있는 정사각형 같으면 괜찮은데 직사각형이니까 길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줄이면 만약에 아까 그 그림 다시 가서 보면은 어디 있느냐, 여기 사진에 있는 그림 아까 여기 사진에 보면 많이 있던데 이런 얼굴을 만약에 이렇게 줄이면 넙디리한 얼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16에 16으로 줄이면 얼굴이 넙디리한 얼굴이 나올까봐 자른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근데 정방향으로 딱 안 잘라졌잖아요. 정방향으로 안 잘라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포토스케이프 배웠는데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 편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이 안에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사진에 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자르기에 들어가면 밑에 자르기라고 있는데 1대1로 자르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대1로. 그럼 이게 딱 정확히 1대1로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즈로 자르겠다라고 해서 자르기 딱 누르면 이게 1대1 비율 똑같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따로 저장을 하면 뭐 2라고 할까요? 2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정사각형 그림이잖아요. 그럼 얘를 사이즈를 줄이면 여기 16으로 줄이면 가장 정확한 정사각형 16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프로그램 하나 더 써야 되고 또 더 쓰는 게 예쁘지. 훨씬 더 좋은데 그냥 대충 빨리 하는 방법은 눈대중으로 봐서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대충 눈대중으로 잘라보는 거지. 약간 넙디리한 거는요, 넙디리한 거는 또 날씬해질 수 있는데 길쭉하게 자르면 넙디리해지니까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400에 365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다시 크기 변경에 들어가서 비례 빼줘야 돼요. 다르니까 16에 16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만 이제 이거를 이름만 바꿔주면은 뭐가 된다?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아까 원래 자료로 가볼게요. 그대로. 어디지? 어디까지 갔더라?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이 그림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이름만 바꿔치기 할래요. 이건 지워버리고 그 얘를 이름을 바꾸는 거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F5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분 여자 얼굴로 바뀌었지. 그러니까는 요 소스예요. 요 소스 요거. 이미지 폴더에 있는 페비 아이콘이라는 요 아이콘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다가 16에 16으로 만드세요. 제가 길게도 만들어 봤어요. 거기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정민하고 길게 나오도 되잖아. 여기 아이콘을 요거를 길게 이정민하고 이렇게 길게 나오면 좋겠어. 가로로. 그래서 써봤어요. 이게 16에 16이 아니라 16에 한 32? 그래도 잘라 먹더라고. 잘라 먹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흉해요. 안 나와, 안 이뻐. 16에 16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래 저래 다 해봤는데 안 이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냐? 요거는 위에 거 숏컷 아이콘은 뭐라고요? 요거 여기. 요 위에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애플 터치 아이콘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는 즐겨찾기 했을 때. 즐겨찾기가 뭐냐? 스마트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문자예요. 자,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인터넷은 뭐 구글에서 인터넷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인터넷상에서 주소를 우리가 쓰죠. 그렇죠? 제 홈페이지 주소를 쓰고 왜 멈출까? 자, 요때 얘 실행을 하면 여기는 아이콘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홈 화면에 추가하는 거 있죠? 그럼 홈 화면에 하나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이건 타이틀 그림이 들어가니까 어디에 여기 하나 들어갔네. 그렇죠? 여기 들어갔죠? 그림이야. 그러면 화면을 네, 여기 나왔네요. 요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스라고요? 밑에 소스. 그러니까 여기는 플랫 디자인 touch.png라는 그림이 들어갔어요. 플랫 그러니까 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나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하나 만들다 그러면 얘가 그림이 뜨는 거예요. 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아이콘이 뭐가 있냐면요. 요거죠, 요거.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요거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고요. 요거는 우리 공부 시간에 만든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든 건데 얘를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이렇게 썩 예쁘진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보니까는 이게 별로 이렇게
잘 예쁘지는 않고, 예. 대신에 이제 요거는 있어요. 요거 누르면 말로 나와 있는 거 있었죠? 요거요? 왜 안 떠? 아, 밑에 떴네. 요거 5개. 그게 아까 보셨던 이거. 이 글자가 화면에 줄어들면 요렇게 뜬단 말이에요. 목록으로. 예. 누르면 연결되고, 이거 누르면 글로 연결되게끔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화면이 뭐 깨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 인터넷 있죠, 인터넷. 요 인터넷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실행을 하면 자, 글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이상하게 깨져요. 이 주소를 똑같이 쳤는데 깨져.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거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또는 네이버만에 쓰신다 그랬죠? 네이버요. 네이버 상에서 네이버라는 인터넷 아이콘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이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왜 그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여기서는 이상 없이 돌아요. 여기서는 안 깨지고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이 웹브라우저가 특성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실행하면은 안 되고, 네이버에서 하면 되고, 그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해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쇼컷 아이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그것도 인터넷상에서 하면 안 되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은 HTML5, CSS3를 지원하지 않는다. 얘는 안 한다. 그냥 옛날의 인터넷, 구형 방식의 인터넷 그거 같아요. 요거는 크롬이니까, 크롬 브라우저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로 실행하실지는 여러분이 뭐 판단해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런 아이콘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게들이 있어요.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이상하게 깨지네. 글자가 요렇게 그림이 안 이쁘게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어떻게 됐나? 그 협박범은 뭐죠? 뭐 협박한다 그러더니 예. 뭐 세종대왕 동상을 뭐 폭파하겠다고 어제 그랬다 그러는데 요건 정사각형, 요건 직사각형으로 나오죠. 그림이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이 학교는 없어요. 그게 요런 아이콘이 없다고. 이건 다 학교 홈페이지들인데 이런 홈페이지들은 이렇게 아이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천해사고등학교라는 홈페이지는 요 아이콘을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해보고 저기서 해봐도 이건 네이버에서 해봤는데 네이버마저도 이렇게 N자로 나온 거 보면은 예. 뜨긴 떠요. 이렇게 뜨긴 뜨는데 보통 요 마크가 앞에 나오게끔 보통 해놓을 텐데 예, 그 소스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 측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모바일에서도 예쁘게 뜨게 하려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건의를 한번 해봐야지. 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뜯어 고치셔야 되고, 완성된 거는 제가 올려놨어요. 완성된 건 올려놨는데, 조금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료는 완성되기 직전 걸 올려놓은 거고요. 공부방에 보면 요거죠. 과제물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있죠. 요거는 완성되기 직전에 올려놓은 거고요. 용량이 제법 되죠. 25.23메가예요. 25.23메가니까 여러분 홈페이지가 100메가잖아요. 다톰 사이트가. 다톰에 올리기에는 괜찮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일일이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요렇게만 만들었는데 적당한 사이즈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예, 다시 다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좀 약해. 여기는 이제 두 글자 세 글자 인데 세 글자 해 가지고 자료 게시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두 글자 세 글자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만 조금 엇나간 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한 글자니까 뭐 방법이 없고 통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된 게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단어 여기다 쓰세요. 쓰시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그냥 정리만 해서 올려놓은 거니까는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치는 부분에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수정을 한 건 있으니까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예, 제가 교육의 화두로 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메뉴판에 없어요. 이 메뉴판에 없는 겁니다. 줄탁동기인데 또 졸탁동기라고 써놨네요. 예, 뭐가 좀 어떻게 잘못됐나 보다. 이 부분도 이거는 제 이제 카페로 가는 거고요. 제 홈페이지로 가게끔만 링크를 걸은 거고, 요거는 예, 이거를 처음에 한자로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여기다가 한자로. 지금 보시는 이 한자로. 이거는 그림이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넣었는데 요 글자가 홈페이지 상에서 글자가 안 들어가요. 한자가. 탁자, 동자, 기자는 들어가는데 이 글자가 안 먹더라고. 그래서 천상 우리말로 했어요. 천상 우리말로 해서 이거를 이미지화 했어요. 이미지화. 이거는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가 살짝 떠 있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예. 요거는 글자고요. 얘는 글자예요. 교육의 화두. 만들고 싶은 세상, 이건 글자고요. 이 디지털 사당 이 글자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그림 만들어서 그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멋있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면 제가 파워포인트 잠깐 설명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런 기능이 있죠. 자, 보세요.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삽입에 가면 워드아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럼 뭐 멋있는 걸 여러분이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이거는 한글 2007에서는 워드아트가 아니라 글맵시라고 불러요. 글맵시. 한글 2007은 글맵시라고 부르고 MS 계열에서는 워드아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돼요. 꾸미기 나름이고요. 여기 보면 뭐 종류별로 예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변환도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변환에 들어가면은 뭐 동그랗게도 만들 수도 있고 라운드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꺾는 것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색깔은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 뭐 이런 질감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그림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럼 저장을 할 때
다른 이유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PNG나 JPG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요. 대세가 PNG니까 PNG로 할게요. JPG나 PNG나 뭐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자, 그래서 제가 내 문서에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정민이라고 쓰겠다 이거지. 지금은 슬라이드 하나만 만들지만 만약에 한 30개가 있으면 30개를 다 만들면 돼요. 슬라이드 30개를 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내 문서 안에 이정민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작업한 그림이. 그럼 요거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되지. 잘라서 쓰시면 되지. 그럼 요렇게 잘라 가지고 이 그림을 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냥 이 글씨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정민이라는 글자를 하나 넣겠다라고 하면 글자는 뭐 크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글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크게 만들면 되고 뭐 300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 뭐 너무 큰가? 200? 자, 그러면 이제 한자 중에는 한자를 바꾸는데 뭐 바꾸시는 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제 한자를 한번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글자가 안 이뻐요. 그래서 한자는 글꼴 중에서 어떤 글꼴이 예쁘냐면은 영문 글꼴로 해도 안 이쁘고요. 우리말 글꼴로 해도 안 이뻐요. 한자는 여기 보면은 해서체라고 있어요. 해서체. 한양 해서체. 얘가 가장 예뻐요. 한양 해서체라는 글꼴이 있어요. 궁서체는 궁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말 쓸 때 우리말. 궁궐내에서 여인애들이 쓰던 글자가 궁체잖아요. 궁체. 예. 그거는 안 이쁘고요. 이거는 우리말 썼을 때는 좋은 거고요. 한자를 썼을 때는 한양 해서체라든지 또 다른 거 있나요? 해서체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해서체 그것밖에 없네요. 한양 해서체.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 문서에 가져온다거나 그러게 되면 여기 또 깨지니까 얘를 만약에 인터넷상에다 그대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저장해서 쓰셔야 돼. 그리고 무조건 크게 만드세요. 크게 만들어서 작게 줄여서 명령을 거시면 돼요. 작게 만들어 놓고 크게 보여라 그러면 아주 흉하니까 크게 만들어서 작게 줄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한글 2007이나 파워포인트 2007이나 뭐 엑셀에서 어떤 작업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엑셀에서 이미지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여기서 글을 썼는데 얘를 저장하고 싶어요. 다른 이유로 저장할 때 이미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텍스트 파일 있고 PNG 그림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그냥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야지 뭐. 프린트 스크린키 누르면 그림판 같은데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든지 해야지. 난 요만큼만 쓴다든지 요만큼만 내가 쓴다든지 요것만 따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얘를 파워포인트로 붙여넣기 해서 파워포인트 잘라가지고 파워포인트 이미지로 저장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아래 한글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까지만 살짝 설명해 드리고 다른 거로 진행할게요. 한글 2007에서는 글을 쓰고 나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인쇄. 파워포인트는 다른 걸 저장을 할 때 여기에서 뭐로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여기에서 다른 걸 저장할 때는 없고요. 뭐가 있냐면 인쇄 명령을 걸어요. 무조건. 그럼 인쇄 프린터기 그림 옆에 그림으로 인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 2007에만 나와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얘가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와요. 이거는 한글 설치했을 때만 작동되게끔 하는 기능이니까 요거로 저장하시면 이 내용이, 이 문서가 하나의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그림으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잘라서 쓰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작업이 꽤나 많을 거예요. 꽤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다 이렇게 해놨어요. 본래 이건 홈이었죠. 이게 실제 실행하면요, 보세요. 여기가 플랫 디자인이라고 떠 있어요. 뭐 훈장 속에도 플랫 디자인, 갤러리 눌러도 플랫 디자인, 플랫 디자인 눌러도 플랫 디자인, 뭐 홈 눌러도 플랫 디자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바꾼 게 뭐냐면 홈 눌렀을 땐 홈으로 나오고 갤러리 누르면 갤러리라고 나오고 게시판 누르면 게시판 모음이라고 나오고 훈장 속에는 훈장 속에 나와서 이렇게 여기를 좀 돋보이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노동으로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다를걸요? 홈 갤러리라고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똑같이 제가 한 것 같네요. 예, 이 부분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누르면 홈 게시판 모음 갤러리 뭐 플랫 디자인이라. 그래서 여기는 홈 눌러도 되고요. 여기 홈 눌러도 되고 이 홈 눌러도 되게끔 돌아가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홈으로 가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얘를 클릭하면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게시판으로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따졌던 거를 여성교육 포털 해가지고 우리 여성발전센터하고 자격증 관련된 거를 좀 여기다 넣어놨고요. 예, 클릭하면 뭐 별도의 사이트가 열리면 되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뭐 이런 거 뭐 일시중지한다네. 그 다음 이쪽에 뭐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럼 중부여성발전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좀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천상 초기 화면에서만 보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원래 홈페이지는 이쪽에 나오게끔 따로 작업을 해놨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으니까는요 여러분도 한번 구조를 바꾸셔가지고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고까지 해놓고 나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게시판 만드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게시판을 여기다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 게시판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시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게시판이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정비 자료실 게시판도 있고 무슨 자료실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해볼게요. 얘는 좀 바삐 움직일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아서. 예. 제가 이 부분을 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 똑같이 쓰시면 안 돼. Q는 제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저 여러분하고 다른 게, 전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거는 기존에 제 홈페이지 서버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제로보드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거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창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로보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로그인이라고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어드민으로 쓰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자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기 아이디로 쓰는데 그래서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뜰 거예요.
자, 관리자 페이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설정을 못 하신 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그룹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그룹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룹을 저도 추가할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그룹에는 우리말로 써도 돼요. 뭐 저는 여기다 중부라고 쓸게요. 중부 홈페이지라고 쓰지 뭐. 여러분은 뭐 내 홈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뭐. 그룹을 공개할 거냐, 뭐 회원가입 허용할 거냐, 회원가입 허용 안 할 거죠. 우리 회원가입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게시판 상단에 불러올 파일, 뭐 게시판 상단에 출력된 내용, 출력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요. 그룹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룹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써놨고요. 이정민 훈장이라고 저는 해놨고, 회원가입 허용할 거냐? 뭐 yes, no 상관없어요. 둘 다 저는 yes로 돼 있네요. 회원 표시 방법은 난 디비전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게시판 상단에 출력될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아무개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때 가운데 정렬시키면 가운데가 되겠죠. 실제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상단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글자가 뜨는 게 있을 거예요.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정민 훈장과 함께 열공하세요. 뭐 제가 밑에다 이렇게 게시판 밑에다 뭐가 써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정민 훈장과 함께 열공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게시판 하단에 출력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다가 2002년에 이 홈페이지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작권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게시판 하단에 출력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면요. 상단에는 이렇게 쓰세요. 센터가 뭐예요? 가운데 정렬해서 나와라 하는 거죠. 예. 누구누구의 홈페이지 뭐 누구누구의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보기 좋겠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 화면에 요 게시판에서 상단이니까 요 위에 있는 메시지겠죠. 그렇죠. 하단에는 요 메시지가 나오겠고. 그러면 하단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하단에는 똑같이 센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의 주인장은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 긴 그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길게 그림을 표시해도 되겠죠. 파일은 뭐냐면요. 어떤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파일을 불러오는 건 하지 마세요. 그냥 메시지만 넣어주세요. 메시지만. 자, 센터라고 쓰시고요. 그러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상단에 출력될 내용하고 하단에 출력될 내용이 좀 제법 많아요. 근데 그건 표로 만들어서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냥 보기 좋게만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완성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컨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완성이 돼요. 예, 그렇게 불러오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뭐 img 소스 명령을 걸어가지고 불러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여러분 게시판 이름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렇죠? 게시판에 갖고 가로 열고 1 나와 있죠? 1번 게시판이란 뜻입니다. 예, 그걸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게시판 관리 화면 나오나요? 눌러보세요. 게시판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 없죠? 그럼 게시판 추가하세요. 쌤 내용 추가하고 뭐 눌렀어요? 제일 밑에 있는 컨펌, 캔슬 밑에 있는 캔슬 옆에 있는 컨펌 눌러야 그대로 적용되니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게시판 이름 있잖아요. 그 그룹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 이름을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게시판 관리 화면이라고 있어요. 예, 누르시면은 저는 게시판이 14개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게시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시판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게시판의 이름은 뭐로 만들면 좋으냐 이거죠. 예. 게시판의 이름은 영어로 만드시면 돼요. 자, 게시판 추가하기 누르면 여기다 이름을 쓰는데,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말로 쓰면은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대부분 주소가 다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쓰는데 원칙 아닌 원칙이 있어요. 첫 글자는 보통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제가 잠깐 자리를 좀 비울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밑에 여기 보면 뭐 8억, 저는 이렇게 뭐 개새끼, 소새끼 뭐 이렇게 욕지거리도 써 있는데 여러분도 있나 모르세요? 네. 이런 욕을 쓰면 뭐다? 안 올라간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고 컴마 해가지고 예쁘다라고 쓰면, 누가 글 쓸 때 예쁘다라고 쓰면 그 글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욕지거리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욕들이에요. 세상에 어쩜 욕을 그렇게 많이 써놨을까나. 예.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시판을 만드시면, 자,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봅시다. 게시판을 어떤 게시판 만드시면 좋을까요? 방명록도 있고요. 궁금한 사항 질문 답변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지사항도 있겠고요. 공지사항. 그 다음에 뭐 질문과 답변 같은 것도 있겠고요. 방명록도 있겠고요. 근데 이거 다 한글이잖아. 응? 한글이잖아.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말을 써놓고, 아, 예. 이제 공지사항 같으면, 전 공지사항을 어떻게 썼냐면은요, 영어로 공지 이렇게 썼어요. 질문 답변 같으면 이제 Q&A 이렇게 쓰면 되겠죠. Q&A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방명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게스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이제 대문자니까 공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 여러분 학습이다 만약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로 우리말로 쓰면 스터디 뭐 이렇게. 저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지금 게시판이 모바일용, 공지사항, 멀티미디어, PC, 뭐 기타 등등 공동구매, 도서, 뭐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건 제 개인적인 거 쓰는 거, 여기 뭐 Q&A, BBS, 데이터룸, 라이센스, 자격증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우리말 영어로 쓴 거예요. 자, 쓰시고 나서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들 하나 쓰시는 거예요. 스킨 있는데 보세요. 스킨. 전 스킨이 많죠. 이 스킨을 여러분이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킨은 몇 개만 있나요? 2개 있죠. 4개예요? 2개예요?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저는 많은 거고, 저는 이거를 구매한 거고요. 우리 BBS나요? 이거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요. 제로보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무료로 주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를 또 FTP를 이용해서 보내면 돼요. 거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어디로 보낸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싹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와서 이거 이제 어드민 셋업 있잖아요. 어드민 PHP를 들어가 보면 이제 스킨 종류가 이렇게 많이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시판으로만 사용하세요. 게시판으로만 사용하세요라고 체크돼 있을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은 저는 화이트로 썼어요. 화이트. 블랙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게시판 가로 크기는 100,
100%로 서브 하시면 되고요. 목록은 몇 개로 만들면 좋을까요? 뭐 20개? 페이지당 목록 수가 몇 개로 나와요? 여러분 몇 개로 나와요? 20, 응? 20개? 그럼 20개로 하세요. 페이지 표지 수는 10개. 그럼 10개로 하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 지정하는 거 있죠? 타이틀 지정은 뭐니까 저는 지금 여기 데이터룸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료실입니다. 학습 자료실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학습 자료실입니다 라고 스타디라고 썼으면 여기는 학습 자료실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공지사항이라고 썼으면, 공지라고 위에다 영어로 썼으면 여기는 공지사항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자, 제가 공지사항 여기 있잖아요. 공지사항. 그럼 여기 공지사항이라고 뜬단 말이야. 여기 공지사항이라고 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사항이라고 이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단, 게시판 상단에 출력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자, 보세요. 멀티미디어 자료실 들어가면 여기 멀티미디어 자료실입니다 라는 글자 있죠? 요거. 이 글자. 이 글자를 여기다가 멀티미디어 자료실입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타이틀이고, 타이틀은 뭔지 아시잖아요. 좀 위에 나타난 이 메시지가 타이틀이고, 여기도 센터 해가지고 쓰세요. 센터 해가지고 쓰세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도 써놓은 게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은 빼버리고요. 막히는요,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는 명령이 막히 명령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지나가면 좀 자극적이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을 했어요. 근데 50%라는 건 뭐냐면요, 이 화면의 절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에서만 절반까지. 이걸 100으로 하면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서 쑥 지나가거든요. 왼쪽까지. 그래서 50%로만 하고, 잠깐만. 이게 너무 크다. 화면이 너무 커서 잠깐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좀 잘 보이실려나 몰라. 학습 자료실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다 여러분 쓰시고, 여기다가 뭐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그려 넣으셔도 되고, 윙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윙크가 돼요. 요거는 빵끄도 이거요? 나와요. 이거 나왔잖아. 여기는 넣어놨고 딴 데는 안 넣어놨고. 공부방에는 제가 그거를 빼놨고, 그 다음에 마키 해가지고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요 화면 그대로 줄 테니까 바꿔보시고, 그래서 하단에는 게시판 하단에는 뷰포트를 넣었어요. 뷰포트 우리 뷰포트 아시잖아요. 뷰포트를 해가지고 확대가 되게끔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는 와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는요, 그래서 방명록을 한 3개 만드세요. 게시판을 3개 정도 만들어 놓으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공지사항은 여러분이 글 쓰는 난이고, 예를 들어서 방명록은 누가 와서라도 글을 쓰는 난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데 공지사항 말고 또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연결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될 것 같은데. 네. 비아그램. 뭐 무슨 만들어야지? 저 페이지를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지. 공지 상황 리스트 배열이 세개 만들면 예. 제가 BR하고 슬래시 BR하고 밑에다가 또 B하고 뭐 질문에 답변하고 또 슬래시 B 이렇게 해서 세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아까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를? 아니, 내가 아까 이거 딴짓처럼 그래서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 그럼 저거 하나를 만들고 나갔다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갔다 다시 만들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못 들었어. 이렇게 한다. 코드를 세 개 만들려고 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 오시면 같이 하면 되지.
전에는 했다가 더 좋은 데 가서 배우고 깎다가 있지. 깎다 잊어버렸어. 근데 세상에 초콜릿 있잖아요. 550만 원 올라요. 진짜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들어갔더니 얘기 얼마나 거야? 쇼콜라레이크라고 게 이게 띄워진데 550만 550만 원? 그래서 그거 들으시려고? 재료비랑 재료비랑 뭐 그리고 그 과정 하면은 이제 자격증까지 시험 아니 여기서 가. 다른 데서 일반적인 하느라고 나온 걸려서 서비스잖아요. 뭘 제가 세 개가 그래서 그건 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바리스타, 커피 그것도 있어. 바리스타 알죠? 서구 그쪽에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찌감치 마감 돼 있어 거기도.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학원에서 몇백만 원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케이크나 배우자. 아니 한 30대면은 하겠는데 근데 예비 그거 해갖고 수강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잖아. 다 하자. 선생님, 예. 저하고 이제 제한이 걸렸나 봐요.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아까 안 읽어보고 있었는데 서비스 제한 저희들이 네. 많이 사용한 거 걸려가지고 나름대로 숙지했습니다. 이게 제한하는 상관 그 정도는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뷰포트는 하단에다 집어넣든 상단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PC에서는 뷰포트가 안 움직이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양손을 비비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뛰어왔더니 힘드네. 자, 어떻게 되냐면 예스를 했어요. 3배까지 늘어가게끔. 이건 사용법 아시니까 제가 뭐 언급은 안 할 테고. 그 다음 거 볼게요. 글 내용을 볼 때 아래 전체 리스트가 표시되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요것만 보이게 할 거냐 밑에도 다 보이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해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밑에 건 안 나오고 그때는 목록 보기를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욕 비방글에 대한 필터 기능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여러분 쓰시면 돼요. 다른 거 건들 필요는 없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여러분이 여기만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게시판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기본 설정은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그렇게 해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게시판을 추가했으면 제일 밑에다가 컨펌 눌러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눌러야 돼요. 보니까 여기 전체 리스트 기능이 안 나왔는데 이건 해제해주면, 선택해주면 좋고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목록 보기가 있으니까. 자, 게시판 설정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3개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때 미리 보기 누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죠? 이때 이 주소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보기라는 걸 클릭해 보면 주소가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그 주소가 뭐냐면 이 주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BBS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모바일용 홈페이지 만든 거고, 아까 공지사항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공지 이렇게 나오겠고, Q&A 같으면 Q&A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아이디가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여러분이 그냥
미리 보기만 클릭하시면 여기 공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요 주소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 이거를 메모장에다 보관해 두시면 되지. 3개니까. 그러면 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공부방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방이 딱 열리게 해놓은 거죠? 공부방이 열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개 게시판은 어떤 건지 뭐 대충 아시겠죠?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 다음 권한 설정 볼게요. 권한 설정. 권한 설정이 뭐냐면은요, 1에서 10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은 권한 설정에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치가? 숫자가 얼마로 돼 있어요? 10 이렇게 다 돼 있어요? 1은 뭐냐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목록 보기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주인만 보고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손님도 봐야지. 내용 보기 권한은 손님도 보셔야지, 내용을. 그런데 여기 있어요. 방명록에는 아무나 와도 글을 써야죠. 방명록에는. 그러니까 방명록 게시판의 글쓰기는 10을 갖고 있어야 돼. 방명록은. 네. 그러니까 이 등급은 내가 정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나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게시판을 아까 만드셨잖아요. 공지사항 같은 거는 글쓰기 권한이 1번만 갖고 있어야 되고, 방명록만큼은 글쓰기 권한이 10번이 있어야 아무나 와서 글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회원 가입을 시켜서 회원에 가입을 하면 9가 돼요. 9. 근데 회원 가입을 하면 뭐 주민등록번호니 연락처니 이걸 수거를 하거든요. 지금 그거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놨거든. 제로보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불법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나 와서 글 쓰게끔 하려면 10번. 답변 쓰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공지사항을 썼는데, 주인장, 난 이런 걸 이렇게 주인장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건 어떨까요? 라고 누가 댓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답글을. 그러니까 답글 쓰는 권한은 10번이 돼야 되겠죠. 아예 답글을 못 쓰게 막아도 되지. 공지사항은 답글이 필요 없지. 질문 답변은 제3자가 질문하고 또 제3자가 답변을 해도 되죠. 주인장이 답변을 해도 되고. 그럴 때는 글쓰기 권한, 간단한 답글 쓰기 권한, 답변 쓰기 권한을 누가 갖는다? 10번이 갖는 거고,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은 내용 보기 권한과 목록 보기 권한은 10번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1번이 갖는 거지. 뭐 2번이나 3번 상관없어요. 어차피 10번은 아무나 와서 보는 거고 9번서부터는 아무나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 다 1번이고 여기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권한 설정을 10번 잠깐만, 공지사항인데 글쓰기가 10번으로 돼 있으면 안 되지. 1번이 있어야죠. 삭제 권한도 1번이 갖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컨펌 눌러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게시판을 여러분이 이제 만드셔야지. 카테고리 같은 건 할 필요 없어요. 카테고리 같은 건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스킨을 뭐로 할 거냐, NGO V3라는 거 있죠. NGO V4인가? 버전 3? 이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뭐 돼 있어요? NGO V4 BBS하고 NGO V4 버전 3하고 두 가지만 있죠. 그러니까는 NGO V3가 NGO V3가 예뻐요. 그게 뭔 게시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 색깔 나오는 거. 요 색깔은 못 고쳐요. 이 안에 있는 거는요. 이건 못 고쳐요. 여러분이 그냥 두고만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게시판에 들어가서 아까 목록 중에 미리 보기라는 거 있었죠? 미리 보기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뭐라고 뜨는지. 이렇게 보이나요? 미리 보기 이렇게 뜨나요? 이렇게? 미리 보기에 보면 뭐 하나 뜰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적었어. 아무것도 없죠, 뭐 당연히. 그럼 글쓰기 눌러봐야지. 글쓰기가 어디 있나? 저 왼쪽에 보면 글쓰기가 있네.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창이 하나 떴잖아요. 그럼 글쓰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밑에. 밑에 글쓰기라는 항목이 있죠? 창이 아예 안 뜨는 거예요. 미리 보기 창이 안 떠요? 밑에 안 뜨면 안 되네. 잘못했네. 잠깐, 여기 들어가서 이런. 이거 두 개나 냈어. 관리 화면. 응. 하나도 안 만들었어, 왜? 추가. 게시판 추가. 그래서 제목을 쓰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공지라고 써보세요. 공지라고. 우리말로 쓰는 거 아니고 영어로 쓰세요, 거기는. 공지사항이면 공지, 아니면 뭐, 영어로. 뭐라고 써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 공지는 공지, 무슨 뭐 학습은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는데, 예. 뭐 내려가 보세요. 그거도 뭐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건 나중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게시판 저 딱 내려가세요. 화면 밑에 저 컴펌 이렇게. Q&A 쓸 때 앰퍼센드 기호 쓰지 말고요. 영어로 N자 쓰세요. N자. 영어로 N? N 소문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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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Q&A가 되잖아요. 네. 요 AND라는 거하고 요 N 같은 거니까. 자,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컴펌. 그럼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죠? 그럼 권한 설정에 들어가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글 쓰는 난이잖아요. 아무나 와도 쓰는 거죠? 오케이. 컴펌.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목록 들어가서 창현 및 관리 화면 들어가 보세요. 관리 화면, 거기 미리 보기 뷰. 오케이, 이제 떴어요. 그렇죠? 그럼 글쓰기 들어가세요. 글쓰기라고 있잖아요. 글쓰기에 들어가면은 공지사항란에다 체크하시고 글을 쓰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썼는데 뭐가? 글을 썼거든요? 예. 근데 원하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셋업 들어가 볼게요. 요거 말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죠? 이렇게 나왔네.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이제 마키라고 들어간 거고. 또 그러면 게시판에도 다시 셋업에 들어가서 BBS 이걸 해볼까? BBS 컴펌 이제 나왔다. 근데 색깔이 왜 다 녹색에 들어갔을까? 제가 그림으로 넣거든요. 앞에 여기에다 그림. 이거에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있어요. 이건 아니고 아까 레드가 글쓰기만 해도 옐로우로 보는 거는 다. 응? 어디? 아니 그래서 내가 미리 보기면서 내가 글을 쓰려고 해서 안 되거든. 제가 눈이 지금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보세요. 거기 앞에 있는 배경머리 그림. 배경별상 그림. 그린으로? 그림인 줄 알고 그린으로 하셨어? 그러면 색깔이 괜찮아 보여요? 나도 그림으로 들었어. 아니 제가 그림을 좋아.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 남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제가 그림이라고 그래갖고 그린인데 나도 그림. 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
빨리 고쳐요 화이트는. 본인 좋아한다고 그림 쓰시면 안 돼. 컨펌 들어갈게요. 새로 고침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예. 선생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떴어요? 시간 지나면 떠요. 아이씨.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쭉. 아 그거는요. 예. 인터넷 저기 저 인터넷에 예. 톱니바퀴 들어가서 예. 그 호환성 보기 추가하세요. 예, 닫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그런데 예, 여기 그룹 추가. 그룹. 예, 그룹. 이름 쓰세요. 그룹 이름 뭐라고? 자기 이름 쓰세요. 우리만. 우리말로? 예, 본인 이름 쓰세요. 우리 큰일이야. 숫자는 빼고. 자, 내려가서 여기다 쓰시면 돼 있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니까 내려가세요. 저기 컴펌. 예. 그럼 이름 쓰세요. 이름 누르세요. 이름 누르시고 여기 게시판 관련. 예. 그럼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요. 추가. 예. 여기다 이제 영어로 쓰시고. 영어로 아까 해놨잖아. 뭐라고 쓰긴 뭐라고 써. 자 여기에다가 색깔이 지그재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자는 여러분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게시판이 떴는데 이 주소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주소는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갖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 들어가면 이거예요. 글쓰기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다 쓸 거는 항상 공지사항은 위에 올라오는 게 공지사항이고, 공지사항이 아니면 그냥 번호가 매겨지는 거고, HTML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 그동안 배운 HTML 명령 있죠? 그거 여기다 쓰면은 HTML 명령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터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고 쓰면 얘가 가운데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거. HTML 체크 해제하고 쓰면 뭐가 된다? 그냥 글자로 인식하는 거고. 글자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히 제 공부방에는 이런 걸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뭐 스마트워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거든. 링크. 이거 클릭하면 유튜브로 가게끔. 그럼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죠.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착 오게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 파일 선택해서 이미지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한글 파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공간은 100메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메가짜리 그림 2개만 집어넣으면 40메가 올라가니까 큰일 나요. 가급적이 많이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되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수시로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보세요. 제가 여기 게시판에 가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로그 아웃이 되어 있으면 이런 창이 떠요. 이렇게 로그 아웃을 해놓고 가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도 안 먹어요. 얘도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뜨는 건데 로그 아웃을 해버렸잖아요. 관리창에서 로그 아웃 하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서 로그 아웃을 했잖아요. 그럼 게시판도 이렇게 멈춰버려요. 관리창도. 그럼 다시 여러분이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로그인 하지 마시라고. 여기만 로그인 하시면 돼. 여기다가 여러분이 게시판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뜨잖아. 이때 설정 변경 누르면 다시 게시판이 떠요. 관리자 모드가 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주소를 이걸 알려드렸죠. 이 주소를 알려드렸을 거라. 이 주소를 어디 갔어? 이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이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여기 게시판 이렇게 눌러보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거기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관리자 기능을 누르면 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리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예.
연결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5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예. 그전 질문이야. 선생님 지금 사진에 링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아까 링크가 아까 이렇게 제 사진요? 아니 저 여기 게시판에 아까 링크를 걸게끔 돼 있었잖아요. 전 체크를 했는데 링크가 안 뜨는데요. 어디 요거.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여기 말고 아까 링크가 걸리는 아까 자료실에서 아, 여기에서 글쓰기에 들어가서 네, 여기 링크. 예. 여러분 없어요? 네. 체크를 했는데 아까 만들 때 안 나와요. 없어요. 이런 거 링크를 걸었다 이거지. 네이버 뭐 이런 거를. 예, 그런 링크 걸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죠. 맞아 글을 쓰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켜놓잖아요. 이게 뭐야? 아니 다시, 제가 다시. 제가 수정하게 눌러보세요. 우리 글쓰기에서는 그게 안 제가 아까 나와요. 막 그냥 링크를 밑에다 적어야지. HTTP 하고 써야지. 거기다 뭐라 잘라 쓰면 링크가 안 걸리고 네. HTTP 해갖고 홈페이지 주소를 근데 주소를 선생님 써야지. 그 자체가 안 떠요. 글쓰기에 들어갔는데 글쓰기 글쓰기 할 때 들어가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글쓰기에 기본 설정에 들어가면 보트로 한번 넣어볼게. 보트요. 보트는 왜 이거로 바뀌었지? BBS인데 게시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죠? 여기 보면 카테고리 기능 말고 링크 기능을 체크해야지. 예, 자료실 기능. 요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얘를 설정할 때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여기. 링크 기능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다 쓸 건지 하나만 쓸 건지, 자료실도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 답변 같은 거 할 때는 자료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요 부분에서 뭐가 안 돼요 묻고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실 기능이 있어야 거기다 첨부 파일을 올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올리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질문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사진을 거기다 올리게 되면 사진 용량이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 또 못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실 기능을 여러분 공지사항 권한에서는 쓰면 좋겠지만 제3자가 질문 답변할 때는 글만 쓰게끔 해놔야지. 그때는 자료실 기능을 빼줘야지. 그런 난에는. 대신에 링크 기능은 형어형 해줘야 되겠죠. 링크를 빼주면 안 나오니까 링크를 넣어주고 컨펌 눌러주고 해주면 게시판에도 그대로 게시판 글 쓰는 난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예.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제 주소가 이거예요. 실제 주소가 요건데 얘를 클릭을 하면 가게끔 가야죠. 자, 보세요. 요거 이제 다 뺄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다 로그아웃 하고 가세요. 이거 로그아웃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얘가 로그인이 걸려 있더라고. 제로보드가. 무료 호스팅도 로그아웃 다 할 거고요. 얘도 다 로그아웃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 30분 지나니까 됐다 이거죠? 되네. 진장. 짜증이 확 올라오네. 예. 예. 그렇지, 이상하더라 그랬어. 자, 로그아웃 다 해놓고요. 얘는 로그아웃도 안 되나 보지? 했다고 걸려요? 급한 게 다 닫아버리고.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료에 가서 어떻게 연결하면 좋으냐 이거죠. 제 거랑 여러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 거를 여러분이 모방하시려면 제 거를 보세요. 가셔서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제 자료실에도 대충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는 자료실이 중간에 이렇게 끼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게시판을 클릭하면 게시판을 여기다 만드세요. 공지사항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공지사항이 딱 하나 열리면 되죠. 이때 공지사항 열리는 게 이거로 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가 일로 딱 이렇게 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 그림을 눌렀더니 여기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했더니 얘가 탁 뜨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여기 있는 공지사항을 눌렀더니 여기에 착 열리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예요.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공지사항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공지사항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순간 얘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누르면 기존 창에서 엎어버리고 기존 창에 뜬단 말이에요. 새 창에 떠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타겟은 밑줄 브랭크 라고 쓰면은, 타겟은 밑줄 브랭크라고 치면은, 이건 설명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항상 새 창이 열린다 이거지. 항상 새 창이 열린다 이거야. 네. 또 한 가지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어떻게 연결을 해놨냐면 게시판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죠? 끼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안에서 움직여요. 밖에서도 움직이고요. 밖에 거는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안에 거는 게시판이 양이 좀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 소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프레임이라는 걸 줬어요. 아이프레임. 요거는 똑같은 게시판이에요. 똑같은 게시판 주소예요. 높이를 400으로 만들었어요. 위드는 100% 넓이 그대로 쓰는 거고요. 스크롤링은 yes라고 썼어요. 제가 소스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다 있으니까는. 자, 높이는 400이에요. 높이는 400인데 뭐가 400이냐?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보이는 데까지 있죠? 여기 보이는 이 란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 여기까지가 400인 거야. 그러니까 4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드르락드르락 해야지. 그러니까 스크롤링을 노 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딱 멈춰. 오르락 내리락이 안 돼.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yes라고 한 거죠. yes. 그러면 400으로 하지 말고 얘를 한 800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800으로 만들면요. 얘를 400으로 안 하고 800으로 만들면 소스를 고쳐버리면 이 높이가 800이니까 아예 딱 고정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많아지면 어떻게 돼? 게시판 내용이 800 넘어가서 900, 1000이 되면 또 스크롤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1000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400 정도만 주시고 안에서 느르락 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 있는 게시판에도 공부방 같으면 양이 많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 근데 얘는 또 페이지를 또 이렇게 나눠놨어. 밑에다가 페이지를 또 나눠놨으니까 얘를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또 불편할 수도 있어서, 예, 이렇게. 요건 딱 400이에요. 요만큼 나오는 게 400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요거만 그대로 뺏겨 쓰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 도메인 주소만 쓰시면 돼. 여기에 이제 네이버를 치면 어떻게 돼? http 해가지고 네이버라고 쓰면은 네이버 창이 그만큼 뜨는 거야, 그 안에. 네. 요것만 여러분이 게시판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이거죠. 여기 지금 쭉 만들다가 중간에다가 요걸 하나 껴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하나 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게시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게시판 안에 들어가서 학습 자료실 누르면 학습 자료실이란 게시판을 하나 더 만들고 HTML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도 되고. 이게 귀찮으시면 제일 좋은 거는 여기다가 공지사항 클릭하면 공지사항이 쫙 열리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때 이렇게 열리지 않고 그냥 게시판만 달랑 열려도 되잖아.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하다 보면 막 욕심이 생겨요. 그때 가서 고치셔야지 지금 막 의무적으로 고치다 보면 정신 없어져요. 그러면 얘가 5개면 얘도 5개가 나와야 돼요. 자, 홈, 플랫 디자인, 이거 빼. 공지사항, 질문 Q&A, 뭐 자기소개, 뭐 게시판, 그럼 5개가 됐으면 여기 5개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6개가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면 6개가 되는 거고. 7개, 8개 늘어나면 요 글씨 들어가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만드시면 되지. 여기다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해서 여러분이 고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기에 공부하는 거는 다음 기에 공부할 것까지만 살짝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다음 기 때 공부하는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PC용, 태블릿용, 스마트폰용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 반응형으로 화면이 넓고 좁은 거에 따라서. 다음 기회는 아예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우리 지난 기수 때 모바일용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끝나버린 건데 홈페이지로 끝날 게 아니라 뭐를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런 창이 이렇게 이제 뜬 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앱으로 만들자. 앱으로 변환시켜서 플레이스토어에다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받아갈 거고, 예.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카톡 연결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소스는 제가 좀 챙겨가지고 또 알려드릴 거니까는. 예. 이거 만든 걸로 분명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만든 거에다가 변형을 해도 되지만은 모바일용으로 이제 내년에 공부하는 거는 아예 모바일용으로 다시 만들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그림을 누르면 그림을 이렇게 제낄 수도 있고 옆으로 좌우로 뭐 이제 그런 소스도 좀 들어갈 거고요. 영상도 지금 집어넣고 종류별로 해가지고 좀 새롭게 하나 만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앱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마켓에 올리는 건데 마켓에 올리려면 돈이 좀 들어요. 한번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마켓에 판매자로 $20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평생 한 번. 아이폰은 1년에 $99예요. 1년에 $99. 아이폰은. 근데 이제 구글은 이제 평생 한 번만 내면 끝나요. 아니면 저도 아직 가입은 안 했어요. 판매자로 등록은 안 해놨는데 그냥 게시판에다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럼 클릭해서 받아가면 되지. 그럼 그거 딱 설치하면 항상 이정면 홈페이지가 뜨게끔 하면 되지. 앱으로 뜨게끔. 그럼 제가 수정해가지고 또 올려놓으면 되고, 수정해서 올려놓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걸 다음 기회에 이제 할 거니까는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 시간 그대로? 일요일 날? 예, 이 시간에 그대로. 그래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까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성한 거요. 네. 이거 폰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한 번만 더. 폰으로 연결해요? 아까 그 화이슬라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시려면 얘를 그대로 FTP를 이용해서 네, 그거를 그 단계를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아까 datom.co.kr에 들어가면 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제로보드 내용이니까 이거 건들면 안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얘는 지워버리면 돼요. 얘는 이 두 개는 지워버려도 되고 뭐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가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거거든요. 제가 얘를 그대로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쓱 올려놓으면은요. 예,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얘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업로드가 되면 업로드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제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호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다톰이었죠?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홈페이지 열리네요. 예. 그럼 여기다가 아직 다 안 올라갔네. 올라가는 중이네. 올라가는 중이니까 뜨기 시작하죠. 여기도 아직 안 올라갔고요. 올라가는 중이니까는 자 이제 올라갔네. 그럼 공지사항 누르면 공지사항 떴고 폴레트 디자인 떴고 훈장 소개 누르면 나오고 이건 이제 제 홈페이지에 실제로 다 뜬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올려놓은 거지. 그 다툼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올려놓고 계속 두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되고요. 이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 주소. 이 주소를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전파해야지. 선생님 지금 여기 올리셨잖아요. 예. 아까 BBS인가 있을 때 그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올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아, BBS 폴더를 쓰면은 그 폴더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폴더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다 올리고 BBS라는 폴더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Q 하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이 주소를 쓸 때 여기다가 Q라고 써야 돼. 이렇게 Q라고 써야만이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다 Q라고 하나 써야만이 만약 EX다 그러면 EX라고 써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뭐 막 만든 거를 한 두세 개 된다 치면 제 폴더 하나씩을 해서 이름을 다 달리해서 하면은 그래갖고 메인 인덱스에다가 네. 딱 실행하면 요 주소를 딱 치면 몇 개가 보이게 하면 되지. 다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뭐 이런 홈페이지, 저거 누르면 저런 홈페이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도메인이 완성된 거. 이거는 이제 완성된 게 올라간 거죠. 대신에 여기 있는 게시판은 어디 거다? 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그 게시판이고 요 다톰에 있는 게시판은 아니고 아까 제가 이걸 갖고 완성을 못했으니까는. 예. 요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제 주소를 요거잖아요. 요 주소만 치면 이제 나오죠. M 안 쓰고요. 이제 M은 이거는 M에다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M에서 보려면 요렇게 치면 알아서 반응되는 거죠. 컴퓨터랑 똑같은 예, 똑같은 거예요. 주소로 예. 그러면 이제 PC에서는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나오고 태블릿은 요렇게 나오겠고 PC는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니까 초기 화면 이렇게 나오는 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알아서 사이즈에 따라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M이 뜨는 거는 M이 뜨는 거는 제 홈페이지는 모바일용을 따로 만들어서 접속이 되게끔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2, 4분기 때 공부한 거고 3, 4분기 때 공부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배울 거는 이제 그거를 M이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 그건 이제 내년에 또 배울 거니까는요. 이거는 PC 겸 모바일용 겸 같이 보는 홈페이지. 내년까지 배우시면은요 홈페이지는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1년 과정으로 다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 모바일로 자동으로 이전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저는 좀 헷갈리나요? 그거는 똑같은 웹 어드레스 가지고 PC하고 그 스마트폰에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그거는요 안에 소스를 따로 집어넣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PC용으로 만들었는데 모바일에서 보면은 얘가 작게 보이잖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PC용으로 따로 하나 제작을 하고 PC용 따로 제작, 모바일용 따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렇게 한 개 빅포트 사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게 요게 모바일용이고요. 요게 PC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PC에서 들어가면 얘가 보이고 모바일에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얘가 나오게끔 안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소스 안에다가. 그럼 자동으로 모바일용으로 가게끔 해놓은 거죠. 저희 그 배운 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배운 거요? 우리 3개월 동안 배운 거는 이게 아니라 반응형이라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만드는데 PC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용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PC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끔 내용은 하나인데 하나의 사이트를 반응하게끔 공부하는 거를
이번 3개월에서 배운 거죠. 우리가 다른 걸 이거는 지난 기수 때 배웠던 거고, 이렇게 바꾸는 건 지난 기수 때 한 거고. 그럼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거는 소스를 달리 만들어. 예. 3개월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